명제와 조건, 요 등식을 보면 2 더하기 3은 5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은 이미 참임이 결정이 되어 있어. 요 부등식을 보면 6은 9보다 크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은 이미 거짓임이 결정이 되어 있어. 요 문장을 보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9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은 참 또는 거짓임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 지금 참인지 거짓인지는 요 높이를 구해봐야 알겠는데 요 높이가 3이면 참이고 3이 아니면 거짓이 될 테지만 어쨌든 이 높이는 결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4, 5, 6 요 삼각형의 모양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구해보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있겠지. 이처럼 참인지 거짓인지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주장, 그 주장이 등식이든 부등식이든 뭐 문장이든 아니면 그림으로 되어 있던 도표로 되어 있던 상관이 없어. 그러한 주장을 명제라고 불러. 명제란 참 거짓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주장. 어떤 명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피명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명제 앞에 이렇게 물결을 붙이기도 해. 피명제의 부정이라고 읽는데 피명제의 부정은 원래 명제 P의 주장을 반대로 주장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말하자면. 즉 2 더하기 3은 5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거를 피명제, 부정명제 이렇게 얘기를 해.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 부정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요 명제를 한번 부정해 볼까? 6은 9보다 크다. 그 명제를 부정하면 어떤 명제가 되는 거 아니? 6은 9보다 크지 않다. 즉 6은 9 이하다. 이런 주장을 하게 돼. 요건 참이네. 원래 명제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자, 이제 명제는 아니지만 명제랑 비스무리한 거, 비슷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자. 조건이라고 하는 건데,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명제는 아니지만, 비록 명제는 아니지만 그 미지수의 값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미지수의 값이 결정이 되면, 그러면 참 또는 거짓이 결정이 되는 거야. 즉 명제가 되는 거야. x에다가 0을 넣어봐. 그러면 이건 거짓이잖아. x에다가 3 이런 걸 집어넣어봐. 그래도 거짓이지. x에다가 1 이런 걸 넣어봐. 참이잖아. 참 또는 거짓이 결정이 되면 명제가 되는 거지. 참, 그리고 지금부터는 별말이 없을 때는 전체 집합 U는 실수의 집합 R로 하는 거다. R, 리얼 넘버의 앞글자 R을 써서. 실수의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수직선에다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수들의 집합이야. 그러니까 아직 복소수를 배우기 전이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수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맞아.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조건이라고 한다 그랬지. 엄밀하게는 x의 조건이야. 미지수가 x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건이야. x에다가 0 넣으면 성립하고 x에다가 3 같은 거 넣으면 성립하지 않잖아. 즉 성립한다는 건 참이 된다는 거고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거짓이 된다는 거니까, 즉 명제가 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조건 또는 뭐 x의 조건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 조건이라고 불러. 조건 중에서 뭐 특별한 조건은 명제가 될 수도 있어. 지금 요런 거, 요 밑에 있는 조건들, 요런 것들은 명제가 될 수도 있어. 특별한 조건. 요거 보면은 x에다가 어떤 걸 넣어도 실수의 제곱은 아무리 작아봤자 0이니까 플러스 1을 하면 이건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참인 명제가 되는 거지. 요거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실수의 제곱은 아무리 작아도 0보다 작을 수는 없거든. 그래서 거짓 이미 결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제가 된 거지. 자, 그런데 우리는 다시 원래 이런 평범한 조건으로 되돌아가서 어떤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그러한 미지수의 값들만 긁어 모은 집합, 그거를 진리집합이라고 불러. 진리집합. 말하자면 요 조건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하고 1을 모아놓은 집합이 되는 거지. 요 조건의 진리집합은, 요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x의 범위는 요 부등식을 풀어보면 2하고 마이너스 2인데 요
요 구간에 있는 x들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 그래. 요 조건의 진리집합. 그리고 요거를 집합기호로 엄밀히 쓰는 게 너무나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타낸 실수의 구간을 그냥 집합으로 인정을 해줘. 이런 건 너무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편리를 위해서. 자, 그리고 요 조건의 진리집합은 요 조건을 풀어 인수분해해서 x값을 구하면 1하고 2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요것들이 요 조건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두 조건을 AND로 연결해서 또 다른 조건을 만들 수도 있어. 이렇게 두 조건 P, Q를 AND로 연결해. 뭐 우리말로 해도 돼. 연결해도 돼. 그리고라고 써도 돼. 뭐 영어로 AND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어차피 같은 뜻이니까. P and Q 이런 조건은 어떤 조건을 말하는 거 하니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을 둘 다 만족시키는 둘 다 성립한다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조건이야. 요 조건의 진리집합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P 조건의 진리집합인 라지 P 대문자로 쓰자. 이건 집합이다. 라지 P와 Q 조건의 진리집합인 라지 Q를 둘 다 두 집합 속에 양쪽에 다 들어가야만 이 두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셈이니까 진리집합은 P 캡 Q가 되는 거예요. P 캡 Q. 자연스럽잖아. AND는 Q, 캡으로 바꾼다 이런 거니까. 그리고 두 조건 P, Q를 OR로 연결할 수가 있어. 또는 이 조건은 전체 조건은 뭘 의미하는 거 하니 P 조건을 만족하거나 아니면 Q 조건을 만족한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 둘 중에 하나라도 성립한다.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조건이야.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P를 만족해도 되니까 P라는 조건을 그러니까 라지 P P의 진리집합 속에 들어가도 되고 또는 Q의 진리집합 속에 들어가도 되고 그러니 합으로 연결을 해야지. P 합 Q가 P OR Q 얘의 P 또는 Q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조건에 물결 붙인 거. 요거는 아까 집합에서도 나왔지만 조건 앞에 물결 붙인 거. 요것도 역시 P라는 조건에 부정을 하는 조건이야. 부정 조건. P라는 조건의 반대를 주장하는 그러한 조건인데 요 조건의 진리집합은 P의 진리집합의 여집합. 요게 되겠어.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화살표 이런 거야. 뭐든 어떤 이런 거야. 화살표로 두 조건을 연결하면 그러니까 P 화살표 Q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는 이면 이렇게 읽어. P 이면 Q if P then Q 이런 거야. 그러니까 P 조건이 만족하면 Q 조건이 만족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 그러면은 갑자기 이 전체 주장은 명제가 돼. 명제. 놀랍게도 명제가 된다고. 그 명제는 뭘 주장하는 거냐 하면 이걸 주장하는 거야. 어떤 조건 P가 만족되면 Q가 만족된다. 이러한 주장은 이런 조건하고 똑같잖아. 이런 주장하고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 주장하고 완전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렇지? X라는 어떤 미지수가 P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그렇다면 그 X라는 미지수는 P의 진리집합 라지 P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그 X는 Q라는 조건을 만족한다. 이런 주장이거든. 이 화살표가. 그런데 Q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사실은 Q의 진리집합 라지 Q 속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잖아. 다시 말해서 P에 속하는 어떤 원소 X는 Q에도 속한다. 다시 말해서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주장이거든. 그런데 어떤 조건의 진리집합들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 PQ 얘네들은. 라지 P, 라지 Q 얘네들은. 그런데 어떤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집합들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포함 관계가 있다. P가 부분집합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 그거는 이미 그 말은 맞든지 틀리든지가 결정이 되어 있잖아. 즉 이미 명제가 된 거야. 이거는. 그치? 참과 거짓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봐. 예를 들어서 요 위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요 두 조건을 화살표로 연결을 해봐. 이렇게 화살표로. 그러면 이 조건은 이 주장은 뭘 주장을 하는 거냐 하면 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거를 주장하는 거거든. 그런 주장이거든. 그런데 이 주장은 이미 참 아니면 거짓이 결정되어 있잖아. 이건 지금 참이잖아.
요 집합이 요 집합의 부분집합 맞잖아. 그러니까 참인 명제가 이미 됐다고. 요것도 한번 화살표로 연결을 해볼까? 요것도 화살표로 연결을 해보면 요게 성립하면 요 조건이 성립한다, 이러한 주장인데, 요 화살표는 요 주장은 요 주장하고 똑같거든. 요 집합이 요 집합 속에 쏙 들어간다, 이걸 주장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건 이미 뭐냐, 거짓이잖아 이건. 그렇지? 요 삐져나가는 부분이 생기잖아. 요 중에서 마이너스 1 이런 거는 여기는 들어가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미 이건 거짓으로 결정이 돼 있고, 그렇게 거짓이 결정돼 있으니까 이건 명제지. 요 화살표는 명제라니까. 그리고 또 있어. 모든 어떤 요런 게 붙어도 갑자기 조건 앞에 요런 게 붙어도 또 명제가 된다. 요걸 좀 지우고 다시 얘기를 해보자. 예를 들어서 요 조건에다가 앞에다가 모든이나 어떤을 한번 붙여봐. 모든 x에 대하여, 모든 x에 대해서 그 조건의 미지수를 이렇게 적어야 돼. 컴마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런 주장을 한다 그래봐. 그러면 갑자기 이 말은 참이나 거짓이 이미 결정돼 있다고. x에다 아무거나 넣어도 이게 0이 된다, 이런 주장이잖아. 이건 이미 거짓이잖아. x에다 0 같은 거 넣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언제나 된다고 막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 되는 거지. 거짓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 이건 명제잖아. 거짓인 명제. 보통 이렇게 모든 x 이런 말을 붙이면 거짓이 되기가 쉬워. 모든 뭐에 대해서 이게 언제나 맞기는 좀 어렵잖아. 어쨌든 명제야 이거는. 그리고 만약에 요런 말을 붙인다 그래봐. 어떤이란 말을,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건 어떤 주장이냐면 x가 하나라도 있다 이거야. 어떤 x라도 하나라도 존재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걸 주장하는 거야. 그런데 그 주장은 맞지. 1이 있잖아. 1을 넣으면 성립하잖아. 그래서 이건 이미 참이 됐기 때문에 이건 명제라니까. 거짓인 명제가 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지. 보통 이렇게 어떤이 붙으면 참인 명제가 되기가 쉬워.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또 한번 점검을 해보자. 자, 여기서는 이제 전체 집합을 1에서 6까지의 자연수로 정의를 또 새로 해놨네. 이렇게 정해놨네. 그런데 두 조건 P, Q가, P는 이런 조건, Q는 이런 조건인데, 잽싸게 진리 집합을 구해놔. 1, 2, 3, 6, 6의 약수. P 조건은 2의 배수니까 진리 집합들을 이렇게 구해놔. 이렇게 놓고 뭐 물음에 답하면 되지 뭐. P 그리고 Q는 두 진리 집합의 교집합, 교집합이니까 공통 부분이 2하고 6 이렇게 두 개가 있구나. P 그리고 Q, 2하고 6. P 또는 Q는 요것들의 합집합이니까 1, 2, 3, 4, 6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not Q는 Q의 여집합이니까 2, 4, 6의 여집합은 1, 3, 5가 되겠어. 전체 집합에서 빼가지고. P 또는 Q는 요거는 요거하고 얘의 합집합이니까, 또는은 합집합이란 말이야. 그래서 1, 2, 3, 5, 6 이렇게 되겠네. 자, 그리고 부정이 참인지 거짓인지 말하라 그랬어. 지금 요 화살표로 연결된 거는 무슨 주장인 거 아니? 얘의 진리집합이 얘의 진리집합 속에 쏙 들어간다, 요런 주장이거든. 이 주장은 참인가? 참이로구나. 얘가 요 안에 쏙 들어가잖아. 얘가 참이니까 부정은 거짓이 되는 거야. 그렇지? 얘가 참이 되니까, 얘가 오케이니까. 자, 요걸 보자. 모든 x에 대해서 요게 붙으면 또 이것도 명제가 된다고. x제곱이 0보다 크다? 요거는 거짓이야. 왜 그러냐면 0일 때 안 되잖아. 0. x에다 0 넣어봐. 안 되잖아. 이게 0이면 안 돼. 노우야 이건. 얘가 거짓이니까 부정은, 요거는 참이 되겠어. 이거는 어떤 x가 붙으면 자, 이거 봐. 어떤 x가 붙었어. 여기 어떤 x에 대해서 제곱하면 0보다 작다? 이거는 거짓이네. 어떤 x를 넣어도 이건 안 돼. 이거는 제곱하면 실수 제곱은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노우니까 부정은 참이 되겠어.